내일은 독립기념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독립선언서의 핵심을 많은 미국인들이 다시 생각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페덱스가 인디언을 경멸하는 뜻이 담긴 NFL팀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구단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후원을 끝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의 대표적인 상징인 파티와 불꽃놀이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 때문에 금지하는 주정부와 시정부가 대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수천 명이 거리 두기 의무 없이 모이는 행사에서 불꽃놀이까지 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경호팀이 줄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경호원 자신과 가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공화당 리더인 텍사스 주지사가 코스를 바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공포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시는 통행 금지를 발효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내려가면서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포기할 것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이 제일 먼저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이 홍콩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홍콩 보안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벌줘야 한다는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강해집니다. 경제는 나쁜데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많은 투자가들은 민주당의 집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저의 불찰로 9시 때 켜지는 에어컨 켜는 것을 제가 막지를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밖에서 어느 분인가가 들어주신다면 스튜디오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 에어컨이 들어오는데 저 들어올 때 에어컨이 들어오면은 먼지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환풍 장치 때문에. 먼지 엘러지. 사실은 제가 공주과가 아닌데 이상하게 먼지에 대해서는 공주과예요. 그래서 혹시 다시 기침이 난다던가 목이 메인다던가 하면은 제가 방송 중이라도 목 좀 축이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했습니다. 사실은 그 양해 말씀 구합니다. 이 말씀 드리기가 저는 좀 싫더라고요.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좀 너무 티피컬한 것 같아서 제가 혹시 방송 중에 물을 마시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방송하는 것이지 절대로 무례하게 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오늘 이제 내일이 독립기념일이고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독립기념일 이런 때는 샌드위치 데이인가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셔야 되겠네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휴일이고 한데 커피도 한 잔 가져오시고요. 뭔가 이렇게 핑거푸드 같은 것도 아침이긴 하지만 있으면 좀 가져오시고요.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사실은 방송하는 사람들은요. 방송하면서 물을 마셔도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방송하기가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방송하기 전에 커피라든가 물이라든가 전혀 마시면 안 되는데 어쩌겠어요. 이 상황에서 물 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네. 독립선언서가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두 부분의 시작이 그렇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국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운영하는 주체가 나쁘면 어떻게 해야지 되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이 작성을 한 토마스 제퍼슨은 사망한 날도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리고 물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했지만 토마스 제퍼슨 자체가 이제 그 노예주로서 숨질 때까지 그 농장의 그 노예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그 평등하다는 그 인류 보편의 현대 사회에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잖아요. 인종, 종교, 남자, 여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나 그 당시에는 토마스 제퍼슨이 아주 깬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 같은 평등이 백인에게만 적용된다든가 윈스턴 처칠도 마찬가지의 인종차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인데 독립선언서는 그 전에 어떻게 뭐 몇 인이 만들었고 이런 형태의 것을 생각을 할 때 오늘의 잣대로 토마스 제퍼슨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한 그 독립선언서를 해석을 딱 그 사람의 생활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도스토예프스키라든가 톨스토이라는 이런 사람들 뭐 부활, 죄와 벌, 뭐 인간 본연의 뭐 어떤 것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을 모두 그 소설가들을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박경리 작가를 그 토지라는 그것에서부터 나중에 중국 기행, 노란 나비 이런 책까지 그럼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작가가 주제대로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고 뭐 막심 고르키도 마찬가지고 이쪽 저쪽을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쓴 사람도 그렇고 로마인 이야기를 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토마스 제퍼슨에 대해서는 그가 말한 평등만 말하자 이겁니다. 이제 독립기념일을 맞아서요. 그래서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이 미국의 그 지도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국가다 아직까지. 그러므로 그 선조들이 처음에 기초를 잡아놨었던 완전한 곳으로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를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unfinished business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말했던 모든 그 평등 이러한 것들이 독립 그 당시에 얘기했었던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민자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모든 이민자에게 평등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퍼머티브 액션도 해보기도 하고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많은 또 요즘에 한국 분들은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도 다른 소수 인종에 비해서 학교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은 꼭 학교 들어갈 때 시험 점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이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이 나왔는데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그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어떠한 그 일을 할 때 공사를 따내고 할 때 그가 화이트 피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를 따낼 때 그 어퍼머티브 말하자면 그 액션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저는 당시에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을 인터뷰를 할 때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형태에서 꼭 학교에 입학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퍼머티브 액션이 있는 것이고 어퍼머티브 액션의 존재 자체는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만 역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미국의 독립 그 선언서 그 중요한 2장의 첫 번째 나오는 그 구절에 맞추기 위한 한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2050년대, 2045년대 오히려 소수인종이 더 다수인종이 되면 언젠가는 또 그 화이트 피플이 지금 그러한 스트러글을 하는 과정이죠. 화이트 피플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니까 화이트 피플에게 어퍼머티브 액션을 적용해 주자.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해와는 달리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세수를 하면서 NPR 방송국에서 늘 그 독립기념일이 되면은 독립 그 기념서를 그 앵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뭐 몇 문장씩 읽어주거든요. 그런데 늘 다른 때는 그냥 듣다가 오늘은 너무 이게 와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렇게 그 뭐 인종차별하지 말아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리고 내일 모레 굉장히 큰 시위들이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기획이 돼 있고 독립기념일에 모든 그 인간은 평등하다. 뭐 만민 뭐 평등 우리 독립선언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면서 토마스 제퍼슨 자신의 생활이나 그 이상이 다 촘촘히 채워져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더 완전한 형태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그 페덱스의
그 워싱턴 레드삭스요. 그 이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겠어 하고 딱 그 어제 오후에 그 통고를 했는데 실제로 워싱턴 DC에서도요. 지금 메릴랜드에 있죠. 그 구장이 페덱스 필드, 페덱스 구장이라고 해서 레드스킨스 구장이 메릴랜드 주에 있는데 워싱턴 DC에 새로 구장을 지으려고 할 때 워싱턴 DC의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레드스킨스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그 완전하게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구단주는 그 데니엘 스나이더 씨는 그게 어때서 우리가 인디언을 너무너무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뜻으로 그 마스코트와 함께 워싱턴 그 레드스킨스를 하는 건데 이걸 왜 바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레드스킨스라고 하는 것에 무슨 옐로우라든가 오렌지라든가 화이트, 블랙이 뜻하는 지금까지 많은 상징이 있었잖아요. 레드스킨스 하면은 뭐 그 인디안 아메리칸들이 인디안들이 그 당시에 뭐 붉은 물감을 많이 썼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피부가 뭐 붉다 해서 경멸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당시에 인디안들을 수많이 살해하고 백인이 그럴 때 인디안 목을 쳐오면은 그 스킨을 얼굴 가죽을 벗겨오면은 상을 준다 해서 그 가죽을 레드 스킨이라고 한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또 인디안들이 사냥을 한다 해서 인디안들이 사냥할 땐 취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먹이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 피 튀긴다 해서 레드 스킨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인디안 아메리칸이 레드 스킨스라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한다는 거죠. 그게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인디언들이 뭐 수백 명씩 어떤 때는 시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페덱스가 우리는 그 이름을 바꿔라. 그래야만 후원을 한다. 워싱턴 DC도 구장 제대로 지으려면 이름 바꿔라. 지금 이렇게 독립선언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미국의 그 아버지들의 그 선조들의 이상에 따라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 페덱스가 마음이 좋아서 정말 만민은 평등하나니 이 이상만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투자가들이 페덱스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 투자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 레드스킨스 이 시대에 맞지 않아. 우리가 돈을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없어. 그리고 그게 또 문제가 될 거야. 투자가들도 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쪽으로 압력이 와서 이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압박이 가고 있는데 워싱턴 그 NFL의 그 레드스킨스가 이름을 바꾸지 않을지 압박을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1960년대 그 메이비 이전일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뭐 이렇게 레드스킨스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페덱스뿐만이 아니라요. 나이키라든가 펩시코라든가 이런 데도 큰 손들 87명이네요. 87명의 투자가들이 그 쉐어홀더들과 딱 그 편지를 써서 이제 87명이 사인을 한 그런 편지들을 이런 회사에 보냈습니다. 더 평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일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미네소타의 미니아폴리스에서 조지 그 프로이드가 숨진 이후에는 더 강해진 거죠. 그게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까지 다른 소수 인종에게까지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바이러스의 희생자들이 소수인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LA 카운티도 이유가 그거잖아요. 소수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붙어서 살고 있고 문화적으로 가족 친지들과 가깝고 하니까 바이러스가 건강보험은 없고 또 저소득층이고 임금은 작고 하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렵고 해서 이제 이게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이 독립기념일에 또 다른 평등은 평등이라고 하면 시위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시위라기보다 이번에는 파티 모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2개 주와 워싱턴 DC를 빼고는 이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부 그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2개 주는 뉴욕의 동부 쪽에 있는 뉴저지주와 뉴저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하나 건너서니까 로드 아일랜드가 되겠네요. 중간에 커네디컷이 있고 뉴저지와 로드 아일랜드와 워싱턴 DC를 빼고는 지금 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인구로 따지면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염자의 25%, 사망자의 25%, 이것은 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다 그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조지아하고 플로리다에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플로리다주는 27일 연속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제 제가 뭐 1000명 넘었다 했는데 지금 1100명도 넘었고, 또 하루 지나니까 뭐 텍사스도 마찬가지고 또 조지아주도 마찬가지, 25일 연속이군요. 플로리다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텍사스주도 지금 뭐 8,000명 새로운 케이스가 나왔고, 캘리포니아주는 뭐 10,000명 넘었고요. 휴스턴의 병원은 이미 병상이 다 차서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텍사스의 주지사가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조금 그 영향력이 있는 주지사거든요. 이 그레그 아버트 주지사가 할 수 없이 제일 먼저 이 경제 리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이제 본인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도 전체적으로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진 않았지만, 플로리다주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같은 데가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그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통행 금지를 딱 그 언제까지일지는 모른다 하면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젊은 사람들이 뭐 술 마시고 다니고 하는 건 많잖아요. 비치는 다 닫았고, 이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통행 금지까지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텍사스주는, 그런데 텍사스는 텍사스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마스크 의무화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예외를 둡니다. 교회에선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교회 이제 성가대에 노래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 하고, 뭐 식당이라든가 음식 먹을 때는 그건 이해할 만하죠. 그리고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 마스크 쓰고 하는 것보다는 안 쓰고 하는 것이 잘 전달이 되니까, 가끔 방송할 때도 그 마스크를 쓰고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그 기자들이 있는데요. 현장 리포트를 하는 기자들이 있는데 잘 들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기자가 리포트를 할 때 당연히 6피트 거리 유지는 되는데도 뭐 보여주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할 때 별로 전달력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텍사스에서도 바로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하는 것인데, 애리조나주라든가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이라든가 이런 곳도 주 정부의 조치와는 상관없이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오늘 사우스다코타의 그 마운트 러시모어에 가서 7,500명이 지금 뭐 가겠다 했다고 하니까 7,500명이 다 올지 덜 올지 더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오클라호마 그 털사에서의 그 선거 캠페인 때를 보면은요, 거기서 마스크를 나눠주기는 하지만 꼭 써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거리두기의 의무화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가서, 그리고 그곳이 이제 인디언 부족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는요 불꽃놀이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뭐 100년 넘어 만에 아마 불꽃놀이를 할 거예요. 오늘 뭐 대통령이 가서 독립기념일이다 해서 대대적인 불꽃놀이를 한다고 하니까 인디언들이, 아니 사진 찍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우리들의 그 생명을 이렇게 위협하고,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의 시장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마스크 쓰라고 하고 거리두기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제는 또 팍스의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마스크 쓰는 거 괜찮아, 나도 필요하다면 쓰겠어, 인 타이트한 그런 그 컨디션에서는 라고 얘기를 하고는 7,500명 모아놓고는 거리두기도 안 하고 불꽃놀이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불꽃놀이 할 때 사람들이 와, 야, 침 튀기고 당연히 상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것이 걱정이 되고 있고 비난도 받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주 화요일인가에 그 애리조나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떤 종교의 이름을 걸고 페이스자가 들어갔어요. 그 캠페인을 하러 가려다가 연기를 해서 수요일 날 다음 날 갔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부통령의 경호원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주 건강한 경호원을 채워가지고 그 애리조나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페이스 무슨 랠리해서. 그런데 이 부통령의 경호원뿐만이 아니라 오클라호마에서 대통령이 털사이에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대통령의 경호원도 감염이 됐거든요.
경호원이 아닌 스텝이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뭐 한 8명인가가 그 캠페인 시작하기 전에 감염이 돼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비밀 경호원도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에서는 대통령 아무 문제 없어, 부통령 아무 문제 없어 하고 그 털사에서는 역시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중에서 이 사람이 요즘은 제일 많이 지지를 할 것 같아요. 허먼 케인이라는 지난번에 그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려다가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연준 의장 깜해서 철회를 했었던 허먼 케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대변을 해서 대통령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클라호마 털사에 가서 제가 그 트위터에 사진 봤는데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좋다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 다 사진 찍은 거 트윗에 올렸거든요. 올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는 나 꼭 거기서 걸렸는지는 몰라. 대통령과는 접촉 안 했어. 공공기는 안 타고 갔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통령 괜찮고 부통령 괜찮다. 하루에 한 번 아니라 몇 번이라도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주변에 경호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제가 조금 강했네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저는 사람들 생명 조금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 얘기, 약한 사람이 손해 봐야 될 땐 손해를 보지만 그렇지 않아도 될 때 생명의 위협이 느끼는 것이 저는 막 화가 나요. 분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 괜찮고 부통령 괜찮다고 이벤트를 그렇게 핫스팟에 가서 자꾸만 하면 애리조나라든가 오클라호마 다 핫스팟인데 거기서 하면은 경호원들이 감염이 되잖아요. 이렇게 경호원들은. 그래서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경호원뿐만이 아니라 경호원의 가족들도 굉장히 지금 신경질 난다. 신경질 넘어서겠죠. 생명의 위협이 오는 거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아주 듬직한 군인들 가운데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중에서 뽑은 군인 경호원인데도 이게 감염이 탁탁 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알아서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너무 슬퍼요. 왜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 경호원들이 생명의 위험을 하고 꼭 지금 이 순간에 핫스팟을 가야지 되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요. 이제 독립기념일 연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덜 들으실 것 같고요. 관련 뉴스 그리고 요즘은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대선을 맞아서 지금 분위기가 현재의 상황이 그 기운이 어느 쪽이냐 이런 것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그런 내용들 좀 추려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이 50개 주인데요. 주 정부 차원에서는 이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한 주가 20개 주 이상 되겠는데요. 해서 보니까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쭉 서부에 제일 위에부터 이렇게 3개 주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옆에 네바다 하고 이제 하와이 도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죠. 하와이도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뉴멕시코 바로 동쪽에 캔사스, 그 아래에 이제 텍사스주 이번에 마스크 쓰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위에서부터 일리노이주, 그 아래인 켄터키주, 또 동쪽으로 가서 미시건과 그 아래 노스캐롤라이나, 또 동쪽으로 가서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그리고 또 매사추세츠, 커네디컷,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DC도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됐고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 미국의 제일 동북부 꼭대기가 메인주잖아요. 메인주도 마스크 쓰는 거 주 정부 차원에서 의무화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공화당 주지사들도 이제는 본인들의 정치 운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 쓰는 건 뭐 안 된다, 경제 오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우선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사람들의 생명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치인들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은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조금 너무 이른 건가 싶어서 세이브를 하고 보도하지 않았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 팍스 비즈니스의 그 호스트인 찰스 게스파리노가 트윗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다가 요즘 그 지지율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팍스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그 조 바이든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이 아무리 그 페이크 폴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팍스에서조차 그러니까요. 그게 전국적인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격전지에서도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어지니까 대통령은 입장이 두 가지예요. 어떤 때는 어제는 페이크 여론조사야, 가짜 여론조사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며칠 전에는 그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본인이 뭐 이 여론에서 밀리고 있다, 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뭐 인정을 하기도 하는 그런 비슷한 발언도 그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팍스 비즈니스 호스트인 그 찰스 게스파리노가 본인의 트윗에 대통령이 이렇게 쭉 보다가 도저히 본인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사퇴를 한다. 후보인 거죠. 재선에는 나간 그 후보 사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이 트윗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이 제임스 카빌이 이 사람은 이제 제임스 카빌은 그 빌 클린턴 시절에 빌 클린턴을 당선시킬 때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칼 로브가 아들 부시 대통령을 만든 설계사였다면 제임스 카빌은 어찌 보면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든 알칸소 그 촌뜨기를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두 사람들 사이 좋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설계사가 제임스 카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임스 카빌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를 해서 사퇴를 할 찬스가 significan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그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공화당 측에서도 이 조금씩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텍사스의 주지사, 물론 사우스다코타의 그 주지사의 경우는 거리두기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공화당의 여러 주지사들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하고 가장 그 뚜렷한 것이 이게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시위 때문인데 인종차별을 금지하자는 미치 매코넬이 마스크 쓰면서 마스크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안 썼거든요. 절대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 제임스 카빌 같은 경우는 미치 매코넬이 대통령을 배신할 수 있다. 시기는 노동절 이후로 봅니다. 노동절 이후면은 9월달 이고요. 넘어서고요. 노동절 이후. 선거 불과 얼마 남기지 않고 그리고 미치 매코넬 혼자가 아니다. 세 사람을 딱 꼽았어요. 이 제임스 카빌이라는 사람은 맞는지 틀리는지 봐야지 되겠어요. 애리조나가 지역구이 애리조나가 지금 그 워낙에 아주 레드에서 블루 쪽으로 가서 이미 퍼플 정도는 됐고 애리조나까지 이 조 바이든이 넘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 운명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리조나의 공화당의 상원 의원인 마사 맥셀리 의원 그리고 알칸소의 공화당 의원 그 댄 그 설리번 또 한 사람이 놀랍게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 이 세 사람들이 지금까지 3년 9개월 동안 대통령 정말 신발이라도 핥았습니다. 특히 린지 그레이엄. 근데 그 독립기념일이 지나면서 독립기념일이 아니다. 노동절이 지나면서 대통령을 이제 버릴 수도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린지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이 사람도 이번에 선거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 했는데 지금 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이런 데서 보면은 린지 그레이엄은 좀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리얼 클리어 폴리틱의 예상에 따르면 지금 미셸 스틸박 그 슈퍼바이저가 지금 뛰고 있는 그쪽 48지구요. 캘리포니아주. 거기는 그 48지구 맞나요? 제가 숫자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 지역은 현재 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상대가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 의원이 인기가 없긴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뭐 정치적으로 대단한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미 지역 자체가 지난번에 갑자기 확 그 민주당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에는 미셸 스틸박 그 슈퍼바이저가 가능성이 많아 보였거든요. 근데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이 기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영킴 의원이 그 나간 65지구 이건 확실합니다. 65지구의 경우는 아예 그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매체들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을 때는 대체로 현역 의원이 그냥 무난히 그 당선된다는 얘기거든요. 토스업으로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Real Clear Politics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되고, Real Clear Politics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운영하고 있는 그 정치 웹사이트이지만 구태여 따지자면 조금 약간 보수 성향이 또 있어요. 시사주간지 타임과는 또 다르거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말씀 드리다가 오늘 휴일이라서 그쪽까지 갔어요. 평소에 너무 뉴스가 빡빡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질 못해서요. 이제는 선거철로 들어가니까 린지 그레이엄 알칸소 또 애리조나의 연방 상원 의원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버릴 수도 있다. 그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뉴저지에 있는 대학교요. 제가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맘모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예전에 집 살았던 그 길 이름이 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 먼머스 대학교의 한국식으로 발음할게요. 먼머스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이요. 난 트럼프는 절대로 안 찍겠어 하는 사람이 50%. 나 바이든은 절대로 안 찍겠어 하는 사람이 40%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10% 그 차이가 나오고요. 또 중요한 것은 백인으로서 대학 교육을 받은 유권자의 경우는 62%가 이번엔 트럼프가 아니야. 지난번엔 몰라서 그랬지. 나아질 줄 알았지. 주변 사람들이 괜찮으면 대통령은 관리만 하는 건 줄 알았지. 했는데 아니네. 이건 아니네 하면서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은 62%가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룰아웃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시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들 가운데서 조 바이든은 아니야라고 한 사람이 정한 사람이 룰아웃 한 사람이 31%. 굉장히 차이가 나죠. 여기서도 62대 31. 그리고 대신에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투표하지 않겠어.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대학 교육 받은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도 조금 이상하다. 풀이해 놓은 게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를 한 내용과 수치가 조금 일치하지 않아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는 치르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경제재개 같은 거 오픈도 빨리 하지 않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불만을 하다가 전당대회를 안 할 수도 있어 하다가 그게 한두 달 남았는데 전당대회 장소를 옮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전당대회는 이제 뭐 거기서 한다고 플로리다주로 가서 본인이 이거 받아들입니다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플로리다주에서 또 그 전에 다음 달 그렇죠. 그게 다음 달이죠. 그게 그거죠. 플로리다주에서 본인이 나 거기서 따로 하겠어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취소할까 말까를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지지율이 너무 많이 여러 곳에서 똑같이 너무 많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없어서 오클라호마 털사 때처럼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한 15,000명 정도는 모일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를 대통령 후보로 해줘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락 연설만을 플로리다주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에 지금 지지율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사위를 굉장히 블레임을 한답니다. 이 자레드 쿠슈너가 이게 일 처리를 잘 못해서. 그래서 이미 블레임 게임까지는 공화당에서는 들어갔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직 7월 달 초죠. 7, 8, 9, 10, 4개월 거의 4개월 딱 4개월이네요. 딱 4개월 오늘까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전을 할 만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평소에 이 주식시장과 메인스트리트과 월스트리트이 이렇게 따로 놀 수가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 왜 그런가 간간히 전해드렸지만 오늘은 뭐 휴일이니까 조금 더 자세히 그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 또 한국 TV 지금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하이 강혜신입니다 하고 문자로 인사드렸어요. 유튜브 채팅하고 계신 분들께요. 마켓이 굉장히 부풀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대통령도 아주 좋아하면서 트윗을 했고 이거 봐라 기록이었어요. 분기별에 아주 최고로 S&P 500가 1998년 이후에 최고의 분기로 화요일에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좋은 정치적인 선거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바이든이 되면은 안 되지. 바이든이 되면은 세금도 올릴 것이고 규제도 올릴 것이고 해서 당신의 401k 완전히 그냥 주저앉고 말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1년도에 더 좋은 마켓을 기대하자고 수요일에 트윗을 했는데, 정말 마켓은 어떤 사람들은 썸이에요. 썸 오브 전문가는 extremely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따로 놀기 때문에 메인스트리트과.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제 실업률이 이렇습니다.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게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느끼시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계속되면서 마켓이 unusual하게 굉장히 높아서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 간의 그 갭이 완전히 서로 디스커넥이 되는 그 갭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 10%가요, 주식시장의 그 가치의 85%를 갖고 있습니다. 10% 부자가 주식시장 전체 가치의 85%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50%는요, 전혀 주식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주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에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회사에서 매칭 펀드에서 하는 401k까지 포함을 해서입니다. 그것조차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지금 50%는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실업수당이 연장이 되나? 되지 않나?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자들은 계속 PPP가 됐건 뭐가 됐건 시중에 네 돈이건 내 돈이건 돈이 도니까 그 돈을 어디다가는 파킹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파킹해야 되지만 돈도 파킹해야 되는데, 그 파킹하는 것을 지금 부동산을 하긴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주식시장으로 남아도는 돈이 있기 때문에 몰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600불 한 달만 더 주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스몰 비즈니스는 그것 때문에 일하러 안 나오잖아 하고, 이 참 너무너무 모순이 많아요. 해서 지금 넘버 자체가, 또 중요한 것을 제가 어제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새로 일자리가 6월 달에 만들어진 것이 480만 개고 실업률이 13점 몇 %에서 11.1%로 내려오긴 했는데, 영원히 없어진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 영원히 없어진 일자리가 한 달 사이에 25% 정확하게 늘어났습니다. 5월 달보다 6월 달에 영원히 없어진 일자리가 25%가 늘어난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주식시장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요. 의회에서 돈 풀어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베스터들이 그 남아도는 돈을 가지고 어딘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자꾸 또 정부 쪽에서 백신에 대해서도 현실보다는 약간 좋은 그런 형태를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부자가 아니라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악시오스가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거나 저렇거나 이미 미국의 1사분기의 GDP가 5%가 내려갔다라는 것이요. 상무부의 발표예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확신이 점점 좋아지고는 있어요. 6월 달에 3월 달이나 4월 달이나 5월 달에 비해서는 괜찮아지겠지 하는 확신이 좋아지지만, 그 좋아진 확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절대로 못 미친다는 거.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이지 전보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해서 이 모든 것의 크레딧을 대통령은 지금 그 본인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처럼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일단 무슨 상속세부터 또 부자세부터 지금 뭐 여러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좋아졌으니까 특히 이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내려줬잖아요. 돈 세금이 다 거기서 거치는데 지금 세금은 엄청 안 거치고 돈은 엄청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면 그런 걸 다시 하겠지. 그리고 또 이제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유틸리티 업계라든가 오일 업계는 또 힘들어지겠지 해서 열심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제의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뉴욕의 그 연방준비제도의 그 헤드가 얘기하기나 그 존 윌리엄스라는 그 헤드가 얘기하기나 똑같아요. 결국은 의미 있는 그 경제는 바이러스가 주도한다. 지금 바이러스가 언제 없어질지 바이러스가 주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버드 대학교의 빌크램 맨살라마니 교수는 지금 이렇게 디스커넥 메인스트리트과 월스트리트이 있는 것은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자꾸만 나한테 1999년도를 상기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is is not supposed to exist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또 중요한 내용 중에서 시간 되는 대로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미국과 연관된 그 세계의 큰 흐름은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홍콩 문제는 간단하게나마 이 시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 원래 그 반환할 때의 약속으로는 50년이니까 뭐 97년이니까 뭐 47년까지는 2000 홍콩에 이제 한 나라 두 체제를 유지를 해줘야지 되는데 중국이 그게 싫어서 보안법을 만들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이미 그에 대해서 체포한 사람들도 시위하다가 있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세계에서는 뭐 UN 그 소속 국가 뭐 50국가 훨씬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반대되는 성명도 내고 조치도 취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일단 그 뭐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야지 된다. 이것도 사실은 선거 대선에서 중요한 그 이슈가 될 테고요. 홍콩뿐만이 아니라 위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의회에서는 일단 그 위구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볼튼 책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거기에 계속 그거 뭐 지어도 돼, 캠프 지어도 돼 한다고 했는데 위구르족이 그 터키계잖아요. 그 무슬림이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압박을 하냐면 인구를 안 하게 하려고 집에도 막 가서 이 집에 아이가 몇 명이나 있는가 하고 막 검사를 하고 강제로 낙태시키고 그 대신에 이제 한족은 계속 늘어나도록 인구를 늘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한족을 자꾸만 그쪽에다가 심고 이스라엘이 조금씩 땅 이쪽으로 가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지금 시진핑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너무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하고 또 그 홍콩의 뭐 여러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난민으로 받아들인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를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얘기를 굉장히 지금 그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 내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요. 가발이 중국에서 수입이 되는데 사람의 털이에요. 인모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 이게 그 수용소에 있는 위구르족의 것이다 해서 이걸 아주 막 미국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많은 일을 했는데 대통령은 무엇을 하느냐 이건 세계적인 무슨 UN 헌장에도 위배되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서 앞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어정쩡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정말 속상하기도 하지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정말 강하다면 시진핑에게 무엇을 보여줘야지 된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지금 크게 미국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국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미주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 독립기념일이라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만나실 거잖아요. 왜 그 술집 바가 위험하다고 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가족끼리라도 서로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너무 가까이 접촉하지 마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